이런 공감 능력을 이제 갖추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죠? 이제 그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절차적인 게 있고 공동체적인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절차적인 거라는 것은 그냥 칼같이 그 원칙대로 착착착 잘라가는, 우리 수능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절차적인 공정성에 따른 건가요? 그 아이가 뭐 그걸 가지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서울대 가서 공부할 자격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이게 순서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1점이라도 높은 아이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 절차적인 공정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그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선을 구현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 거죠. 우리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동체적인 선을 대변하는 이런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학교에 무조건 학교 규모를 떠나가지고 2명씩만 지원하게끔 이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 분산이 싹 이루어지는 건 거죠. 그러면은 뭐 규모가 400명인 학교도 2명 지원. 자, 시골에 진도에 있는 조도 고등학교 학생 수 16명, 거기서도 2명 지원, 그죠? 이래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한 명이라도 합격을 시키는 고등학교 수가 옛날에는 뭐 600개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1000개도 돌파했다가 지금 한 850 정도, 이 정도가 한 명이라도 합격을 시키거든요. 이걸 전국 순위대로 쭉 해버리면은 저런 학교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걸 적극적인 개입이라 그러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니까 이게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정의 방식.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동물들을 세워놓고 그 도시의 어떤 상징물을 뽑으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게 바람직할까? 동물들 세워놓고, 자,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같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 나무 위에 오르세요. 이랬잖아, 그죠? 그럼 물고기한테도 그런 기회를 줬고, 코끼리한테도 그런 기회를 줬고, 새한테도 그런 기회를 줬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절차적인 공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공정성이라는 할 말이 없죠, 그러면은, 그지? 이게 이제 수능 방식 이런 건 거거든요. 수능 방식이. 그래 되면은 그 어떤 자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 거죠. 그러나 이제 공동체적인 정의론으로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의 조건들을 다 배려를 해서 날 수 있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한 그룹, 또 코끼리라든지 다른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은 이거는 절차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공동체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이런 절차적인 것도 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것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공동체적인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문화 역량.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집단들이 이렇게 나눠져가 있거든요. 그게 뭐 인종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성별, 계층, 지역 등등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질, 그 데세코 그 핵심 역량의 두 번째 부분이죠, 그죠? 두 번째 부분하고 같은 그 맥락입니다만은 이런 그 어떤 그 핵심 역량, 이게 그 상호 문화 역량이라고 하는데, 상호 문화. 이 상호 문화라는 것은 꼭 뭐 다른 그 일본 문화 그런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 문화라든지 계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문화인데,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공감적인 소통 역량. 그게 내가 그 상대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공감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듣는 사람이다. 아, 저런 말을 내가 들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나도 듣는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공감적인 소통 방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 자꾸 어떤 각인을 시킨다 이런 거죠. 각인을 시킨다라기보다는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더욱더 효과가 있는 자녀들한테도 뭐뭐를 자꾸 이게 각인을 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넌지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더 강하게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아이들한테 지적을 할 때도 있는 그대로를 처음부터 그냥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한참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해가고, 그죠? 그러면서 기름칠을 충분히 해놓고 딱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